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박 이병헌 교수님의 시사부동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 분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발표된 주간 통계에서는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이 있었고 전세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50주 이상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승률은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월 말에 0.31, 2월 초에 0.27, 2월 중에 0.22, 2월 말에 0.15, 3월 초에 0.11% 상승이 있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것을 보았죠. 이거는 이제 시장이 상승 국면에서 안정 조정 국면으로 이동하는 초기 단계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권역별 아파트 시세 변화를 보면요, 서울은 지역별로 온도차가 매우 큽니다. 특히 강남권,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일부 지역은 하락세도 나타납니다. 송파구가 0.17%, 강남구가 마이너스 0.13%, 용산구가 마이너스 0.03% 하락이 나오고 있죠. 이 지역은 이제 재건축 단지와 또 고가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5월 9일 그 다주택자 그 매물 증가 와 규제 가능성이 있고 또 매수를 관망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한강벨트인 마포, 용상, 성동, 광진은요 인기 지역 수요는 유지되고 상승세가 유지되지만은 그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 마포구는 직주 근접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북권을 보면요, 성북과 동대문, 서대문에서는요 오히려 상승이 나타나죠. 중구는 플러스 0.27%, 성북구는 0.27% 플러스입니다. 서대문구 0.26%, 동대문구 0.22%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뭔가 보면은 중저가 아파트 수요 또 교통 개선 또 실거주 수요 증가죠. 또 우리가 15억 원까지는 6억 원 대출해주고 또 그 25억 원까지는 4억이고 25억 넘으면 2억이죠. 그런 여기 이제 15억에 6억까지 해주는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연립 빌라 시장은 아파트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가 감소되고 있고요. 가격이 정체 또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에 대한 전세 수요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전세 사기 그 사건 영향이 크죠. 그리고 또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 또 금융 규제가 나타나는 거. 여기는 이제 실수요이기 때문에 그 대출 그 규제가 상당히 영향을 받죠. 그래서 빌라는 아파트보다 투자 수요 또 대출 의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그 다음 서울 권역별 시장 구조를 보면요. 강남권은 상승이 둔화되었습니다. 일부 하락이 나오고 거래가 감소되고 있어요. 또 한강벨트는 안정적인 상승 약보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북권 중저가 상승은 약세, 또 외곽지역 보합 약세, 즉 서울은 상급지가 조정되고 있고 중저가 상승이라는 양극화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화의 핵심 원인을 보면은 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금리, 그다음 세금 정책, 공급 기대, 전세 시장 이 네 개입니다. 특히 매물 증가가 상승률 둔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향후 서울 부동산 전망은요, 단기 한 6개월 내에서는 상승률 둔화, 일부 지역에는 가격 조정, 또 거래 증가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세계 이렇게 X에다가 날려갖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5월 9일이 지나도 계속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승, 안정, 일부 조정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한 1년에서 3년 기간을 보면요. 가격을 결정한 핵심 변수는 공급이죠, 그죠? 그리고 금리, 그리고 전세 시장입니다. 전세 시장이 지금 아주 난리 났습니다. 3천 세대 중에 한두 개밖에 매물이 없다 그러죠. 전세 물건 나온 게.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5년에 약 8.7%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강한 상승세죠.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완만한 상승과 또 지역별 양극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상승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상승률은 좀 둔화될 수 있죠. 또 요즘 작년에 많이 올랐던 강남권 일부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강북 중저가는 상승하고 있고요. 빌라 시장은 약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시장 구조는 상급지가 조정받고 실수요 지역 상승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탑10 우리 25개 구가 있는데 탑10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1위는 성동구 한강벨트입니다. 이 성동구가 직주 근접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용산구 개발 기대로 그 고급 주거 단지 기준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세 번째는 송파구, 여기는 재건축과 학군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4등이 강남구입니다. 초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네 번째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포구인데 여기는 직주 근접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광진구 한강 라인 교통, 성동구가 옆에 붙어 있죠, 그죠? 한강 라인이죠. 그리고 교통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는 동작구, 여기는 흑석 노량진 개발이 지금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 다음에 8위는 서초구 재건축 단지 한강 구반포 1단지 그쪽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9위는 강동구 둔촌 주공 영향이 많이 컸죠. 그 다음 10위는 성북구는 중저가 아파트의 상승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위 성동구는 그 상승 원인이 한강변, 프리미엄, 강남 접근성, 서울숲 주변 개발 대표 단지로서는 트리마제와 서울숲 리버뷰죠. 그리고 금호동 대단지 또 성동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강한 상승 지역으로 평가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산구였죠. 그 상승 원인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또 미군기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 또 강남 접근성. 그래서 용산구의 대표 단지로는 레미안 첼리투스, 또 한남 데일 등이 있습니다. 또 용산 센트럴파크는 서울 중심부 시는 고급 주거지역으로 평가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송파구는요, 잠실 재건축, 또 학군, 잠실 롯데타워 상권 등 때문에 상승했습니다. 여기 잠실 주공 엘리트가 있죠. 엘스, 리센스, 뭐죠? 하여튼 트리지움입니까? 그 송파구는 강남권 핵심의 주거지죠, 그죠? 그다음 네 번째 그 강남구는 재건축 효과와 또 교육, 강남 업무 중심, 여기는 엄마아파트가 대표적이고 압구정 현대 대치동 단지가 있죠. 그래서 강남구는 여전히 서울 최고가 주택시장이죠. 그 다음 마포구는 여의도에 가까이 있다는 거하고 IT 기업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하고 여기는 마레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또 공덕자이 등이 대표 단지죠. 마포는 가장 직장 접근성 수요가 강합니다. 그 다음 광진구는 이 한강뷰가 있어서 강남 접근성이 좋고요. 또 어린이 대공원이 있죠. 그 다음에 광진구에는 광장동 워크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자양동 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동작구는 왜 올랐냐? 흑석 뉴타운 또 노량진 개발 또 강남 접근 승이 좋죠. 그리고 대표 단지로서는 아크로 리버하임이 있습니다. 흑석 한강 푸르지오도 있죠.
그다음 서초구는 이제 반포 재건축, 또 한강 프리미엄이 있죠. 레미안 원베일리가 또 아크로 리버파크 등의 대표 단지가 있습니다. 강동구는 이제 둔촌 주공 재건축이 이제 만료되면서 이 동남권 개발이 아주 핫하죠. 그리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아마 대표 단지가 아니겠습니까? 강동구는. 그다음 성북구는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아서 상승을 했습니다. 교통 개선, 또 대표 단지로선 장이 뉴타운과 기름 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아파트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요, 한강벨트 강세 지역, 성동, 용산, 마포, 광진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권 재건축 영향이 있죠. 또 강남 서초 송파 강동입니다. 그리고 중저가 지역 상승 지역입니다. 성북 노원 동대문이 되겠죠. 그다음 빌라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거래 감소, 가격이 약세입니다. 원인은 이제 전세 사기 여파가 있었고 아파트 선호가 있고 또 금융 규제가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서울 주택 시장 구조는 현재 세 개 축으로 움직입니다. 강남 초고가 시장, 또 한강 벨딩기죠, 마용성이죠, 그죠? 그리고 중저가 실수요 지역 이 세 개로 나누어져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을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상승률 둔화될 것이다. 일부 지역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중기 공급 부족 지역이 지속되고 인기 지역이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한 지역은요, 성동, 용산, 송파, 강남, 마포이고, 또 최근 시장은 강남이 조정기를 받는 거고 종저가 상승이란 양극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탑10을 다시 한번 보면은 성동구 한강벨트는 직주 근접이죠. 용산구 개발은 기대가 되고 고급 주거 단지로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송파구는 재건축과 학군이 좋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초고가 아파트 중심이고 마포구는 직주 근접 수요가 있고 광진구는 한강라인 플러스 교통입니다. 동작구는 흑성 노량진 개발이 있고 서초구는 재건축 단지 구반포 그쪽에 있죠. 지금 강동구 둔촌 주공 영향이 크고 또 성북구는 중저가 아파트가 많아서 상승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이제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면요. 서울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매 1년 만에 한 40% 감소했습니다. 지금 뭐 3,000세대 되는데도 뭐 전세 물건 한두 건 있을까 말까 그래요. 아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주도권이 임대인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전세 물건 없고 전세 갈 사람 많으니까는 그죠? 과거에는 이제 전세가 이제 주를 이뤘지만 이제 현재 서울 아파트 전월세 비중은 전세 3이면은 월세가 7이에요. 그렇게 역전되었습니다. 특히 노원구, 상계동 같은 외곽 지역조차 월세가 300만 원에 육박하는 등 주거 비용에 대한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가 뭔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상승하면서 차라리 은행 이자를 내느니 월세를 내는 것이 경제적 유리하다는 계산이 서게 돼서 월세로 돌리게 됐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금리 변동과 투자처 부재로 인해서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받기보다는 매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6월 선거가 끝나고 지방선거 끝나면은 7월 달에 세제 개편하면서 보유세를 많이 올릴 거라는 예측을 하니까 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려면 그거를 전세 주는 것보다는 월세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 처음으로 월세 비중이 50%를 넘긴 다음에 2024년은 60%를 돌파했고 최근에는 70%. 이제 뭐 전세는 이 전세는 영어로 하면 전세가 뭐냐면 전세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전세라는 게 있는데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조선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건데 이걸 지금 이제 없애겠다는 거죠. 글쎄 그게 쉽게 없어질까? 저도 뭐 옛날에 집 살 때는 전세 끼고 샀다가 벌어서 전세금 해서 이사 들어가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어떠면은 금융에서 다 해주지 못하는 것을
그게 금융이죠. 사실은 전세 10억짜리 아파트 10억이 없어도 5억만 있어도 5억 전세 끼고 사놨다가 그 5억 벌어서 이사 들어가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는 앞으로 이제 내 집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나.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면 그걸로 이제 모든 게 그러니까 그게 정부에서는 그게 전세는 통제가 안 되니까 이 대출만 규제하면 아파트값 잡겠다는 그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전세를 없게 하는 그 정책이 과연 옳은지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서민들의 그 내 집 갚기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전세인데 그게 지금 30%밖에 안 됩니다. 이제 반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정책적으로 보면은 징벌적 과실 증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 등 규제가 강화되지 않아 집주인들은 세금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해서 세입자에게 비용을 증가했습니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또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 등으로 인해서 매물이 잠기고 집주인들이 4년치 인상분을 미리 반영하면서 전세가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 공포도 있죠. 2022년부터 본격화된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파트 월세를 선호하게 된 점도 그 큰 원인이죠. 그래서 해외 사례를 봐서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전세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세입자 면접 시대가 옵니다. 유럽이나 북미처럼 우리나라도 전세가 줄고 월세가 정착되면서 세입자 면접 관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세입자는 자기소개서, 직장정보,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이전 집주인의 평판 조회까지 거쳐야 합니다. 이는 이제 세입자 보호법이 강력해서 한번 들이면 내보내기 어렵기 때문인데 한국 시장도 거주기간 장기화와 매물 부족으로 인해서 이와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또 그렇게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걱정됩니다. 면접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소개서 내고 전 주인의 그 평판을 받아서 세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 전세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공급을 줄이면 이런 문제들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월세가 너무 비싸지면은 세입자들은 점차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이는 이제 가계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 집값과 임대료 안정이 경제 회복의 핵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임대인들에게도 공동체의 상생을 위해서 월세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경제 원리가 수요와 공급입니다. 공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은 이런 파동이 적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들면은요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또 통화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데 이거를 공급량을 늘리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억제해야 되는데 지금 공급은 안 늘리고 통화량은 늘으니까 이 집값입니다. 그걸 억지로 잡으려니까는 무리하게 부동산 세금, 막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또 뭐 대출 규제, 25억 넘는 아파트 2억 대출해 준다고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거 다 현찰 주고 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일단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서울에 1년에 보통 한 5만 5천 채 정도가 공급돼야지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또 왜 5만 5천 채를 늘려야 되냐? 서울 시민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인구는 안 늘고 오히려 조금 줄지만은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결혼하게 되면은 당장 늘어나잖아요. 1년에 한 4만 상이 결혼해요. 그러면 4만 채의 집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혼을 한 40,000 상을 해요, 1년에. 그러면은 이혼하면은 4만 채가 필요한데 이혼하니까 다시 해소해서 3만 채로 되는 게 아니고
결혼 4만 명 하면은 4만 상이 하면은 집이 4만 채가 필요하고 이혼이 만 상이 하게 되면은 그 이혼도 두 사람이 한 집에 살다가 또 나누어지니까 이것도 만 채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집이 5만 채가 그것만 봐도 결혼과 이혼만 봐도 서울에는 한 5만 채가 공급돼야 되는데 금년에 얼마 공급된다고요? 금년에 한 16,000채 공급된다고 그래요. 그럼 5만 5천 채가 정상이고 신혼부부, 이혼 그것만 해도 5만 채인데 그 플러스 10% 5천에서 5만 5천 채 필요한데 16,000 하게 되면은 이거 뭐 4만 가구가 당장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렇게 하려면 대안은 재건축을 재초안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 이사 가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사 갈 때 다른 데 가서 전세 살아야 되잖아. 그 대출 해줘야 되죠. 그 대출도 막아놓고 그럼 전세 재건축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재건축을 늘려야지 지금 5만 5천 채를 만드는데 그리고 빌라들 그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들 해갖고 아파트로 이렇게 지어주면은 그 공급이 되죠. 그런 공급책은 신경 안 쓰고 막 이 다주택자를 막 악마화했다가 이제는 일두자 똘똘한 한 채도 이제 악마화해서 너 또 그거 살다 보면은 직장 때문에 다른 데가 살 수도 있죠. 그거는 너 투기구나 해갖고 이 악마화해서 그렇게 해서 이 아파트 값이 잡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공급량을 서울은 그래도 4, 5만 가구는 공급해야 됩니다. 지금 만족이 내년엔 더더욱 더 절벽입니다. 6천 가구 신규 아파트 공급한다잖아요. 그러면 더 절벽입니다. 그래서 공급량을 줄이고 또 화폐량, 유동성 증가시키면 안 됩니다. 자꾸 이 돈을 자꾸 풀면은 결국 돈이 많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그 대출 규제라든가 뭐 세금 이거 정책 우리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된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별로 그 이미 우리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예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발 정부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공급 규모를 늘려라. 그리고 통화량 M2 뭐 4,400조가 넘는다고 뭐 그러는데 그거 줄여야 됩니다. 그 긴축 재정해서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허리띠 매야죠. 지금 전쟁이 나갖고 있는데 지금 이 부동산 가지고 부동산은 우리 전체 경제 일부일 뿐인데 지금 한국 사회는 모든 부동산이 뭐 만국적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출 많이 해서 흑자 많이 났잖아요. 나면 당연히 화폐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지금 한국만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동경하고 싱가포르하고 뉴욕하고 상하이하고 뭐 중국은 안 좋겠습니다만은 이 우리 자유우방국들 이 자본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들의 그 대도시들의 주택 가격 그리고 이제는 주택이 리브 사는 곳이고 또 바이 하는 곳이 아니라 그러지만은 이미 주식시장은 지금 2, 3천에서 지금 5, 6천까지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는 거고 아파트도 부동산도 지금 우리 한 50% 정도가 해외 자본들이 주식 사지 않습니까? 아파트들도 해외 자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세계의 그 주택 시장 그 하고 해야지 한국만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그게 우리 국민에 도움 되냐 이런 거죠. 외국인들이 사게 다 사갖고 지금 중국 사람들한테 월세를 내고 사는 그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주택 정책을 펴야지 무조건 그 아파트 재건축에서 오르면은 그걸 악마하고 그거 뭐 똘똘한 한 주택도 몰았다 똘똘한 한 주택 했더니 이제는 니 안 살고 세 주면 그것도 투기 세력이라 하고 이런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가급적 그 전세를 이용해서 내 집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5월 9일 그 양도세 중과유예 조치 끝나기 때문에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급매물을 살 수 있으면 좋은 집
내 집 마련할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강남 이쪽에는 이미 30억, 40억 되는, 50억 되는 이 아파트들에는 무주택도 사기 힘들죠. 그러니까는 다 지역의 아파트 값이 매매가 잘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죠. 상승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 갖고 무주택자는 빨리 집을 구하시고 또 유주택자들은 또 좋은 상급지로 잘 이동해 가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부박 이병헌 교수님의 시사부동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